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생각해볼 문제인데, 이 바이오가 한참 부흥을 했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들에 보면은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바이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고, 거의 순수 바이오 위주의 어떤 사업 가치가 시장에 부각이 되었을 때 그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갔을까? 우리가 이제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이 계속 뭔가 제조업 베이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 셀트리온은 돈으로 때려 넣어가지고 이 제조업 비즈니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 순수 바이오랑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순수 바이오 어떤 업체가 시가총액을 우리가 과거에 얼마까지 받았을까, 또는 어떤 너무 기대감을 생각을 했을 때 시장에서 인정하는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용인되었었던가, 그게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회사들의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3월 4일날 알테오젠에 대해서 저는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한 거죠. 이 애널리스트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케이스들, 불 케이스들, 배드 케이스들 해가지고 이제 막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볼 때 시장에서는 로열티가 얼마냐, 로열티는 5% 이상이다,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 가만 보니까 여기 이제 할인율,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할인율을 얼마나 볼 거냐.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볼 것이냐.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몇 배로 볼 거냐.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을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는 저는 좀 동의를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둘이 비즈니스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아예 제조업이고 하나는 제조업 형태의 비즈니스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가 달라서 밸류에이션을 똑같이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머크랑 계약했으니까 머크의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얼마나 프리미엄을 받느냐. 우리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보다 얼마나 양극재나 이런 회사들이 프리미엄을 받느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잖아요. 머릿속에 그려보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박살이 나면은 2차 전지 주식들이 버티지 못하고 같이 죽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머크가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이 되고, 그 머크보다 얼마나 더 프리미엄을 받느냐, 이런 걸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애널리스트가 일반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테이블 가지고 DCF 모델을 이제 만든 거죠. DCF 모델을 만들었는데, 사실 알테오젠 정도의 공급계약 공시가 엄청나게 시장에서 강한 공급계약 공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 이제 있었던 공급계약 공시랑 비교했을 때도 봤을 때 엄청나게 이제 회사에 유리한 공급계약 공시이고, 머크라고 하는 엄청난 그 큰 기업,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재밌는 거가 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정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근본 계약에 대한 가치 평가는 편차가 크다. 2조에서 10.7조 원 차이를 만드는, 2조에서 10.7조 원인데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연구 성장률이나 이런 할인율과 관련된 부분과, 또는 영구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내가 모델에 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알테오젠이 좋다 나쁘다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와, 이 애널리스트가 정말 맥스로 좋다고 평가를 했을 때 한 10.7조 원 정도가 계산식으로 두드려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과거 시가총액이에요. 2014년부터 뽑아봤습니다. 이게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신풍제약,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한미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 같은 거. 그 다음에 신라젠의 그 약이 엄청나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죠.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이게 대부분 10조예요, 10조.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이에요. 그럼 장중에는 이게 한 11조, 12조 갔다는 거거든요. 11조, 12조. 이것도 한 10조까지 갔었다는 거고, 장중에는 이제 가다가 이제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신라젠도 한 10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10조라고 하는 어떤 이 잠정적인 허들 같은 걸 갖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기업, 바이오 기업이 이 10조쯤 오면은 이 두 가지 시각이 막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알테오젠을 계산을 해보니까 내 계산은 한 맥스 10조 원이더라. 10.7조. 10.7조 원 정도니까 이게 뭐 수급이 이번에 어떻게 될지 오버슈팅이 돼서 뭐 한 12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과거 10조 정도 본다라고 이제 저 애널리스트가 계산했을 만큼 엄청난 라이센스 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스로 된 계산이 10조였는데 과거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시절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계산을 안 하던 시절에도 뭐 물론 이제 계산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바이오 시장이 잠재적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이제 야 이거 10조 정도 이상 가면은 이건 부담이다. 이게 어느 정도 허들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알테오젠이 10조 이상을 가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겠지만 이게 정말 13조, 14조, 15조까지 단기에 치고 가는 거는 그 과거에 이 10조라고 하는 허들, 이 허들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알테오젠보다 더 좋은 어떤 계약이 앞으로 나오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를 볼 때 맥스 시가총액을 타켓에서 10조를 보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되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10조 이상의 10조에 가깝게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된 바이오는 내가 잘 모르겠으면 굳이 손대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과거는 이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너네가 기초적으로 어떤 뭔가 숫자가 잘 안 나오는 기업인데 너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상의 어떤 가치를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맥스 10조 정도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어. 이게 지금 과거에 형성된 허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HLB도 보게 되면 10조예요, 10조. 그러니까 여기서 LCLB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과거의 어떤 10조에 대한 허들이 꽤 시장에 워킹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